국민의힘이 7, 8곳 정도 따라붙었다. 적극 투표청 좌파에 많아서 비상이다. 따라붙어서 여건이 상당히 좋아졌는데 서울을 비롯해서 대다수 많은 지역에서 특히 도시 지역에서 지금 그런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지금 여론조사는 깜깜이 들어갔죠. 공표를 못하죠. 28일 이후에 실시하는 거는. 그런데 각 당이 내부적으로 자체 조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분석을 하고 하는데 이제 분석을 해서 이게 이 여론조사만 해가지고는 이 투표를 유인을 하기가 직접 연결은 안 되죠. 그냥 현재 상황만 하니까. 그런데 아주 자세히 합니다. 그래서 투표를 반드시 하겠느냐, 가급적 하겠느냐 이렇게도 막 물어보고 굉장히 디테일하게 조사를 하는데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죠. 그런데 지금 서울을 비롯해서 여러 곳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앞서 나가는 것, 오차범위 아니지만 앞서 나가는 것도 있는데 그런데 그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은 적극적으로 투표하겠다. 여기에서는 오히려 국민의힘 지지자보다 민주당 지지자가 더 많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원래 이 좌파 쪽에서 투표율이 높죠. 가령 호남 지역 같은 데 이런 데 원래 투표율이 높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것을 현재 나타나는 지지율, 완전 이제 상황이 좀 바뀐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전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그 지지율을 득표율로 진짜 현실화, 실제화 시키기 위해서는 투표장에 꼭 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 말씀을 왜 또 그렇게 해야 되는가? 그 내용부터 먼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좌파는 딱 두 가지로 선거를 치르고 있습니다. 딱 두 가지. 조금 전에 정청래로 또 아직 내란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또 했다는 뉴스가 뜨던데 바로 하나는 내란 프레임으로 다시 내란몰이를 막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2차 내란몰이 특검도 띄워놓은 상태에서 이 내란몰이 이거 하나 가지고 이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코스피 마케팅인데 내란몰이 가지고 막 정청래나 이런 데서 계속 원거리 사격을 막 하고 현장에 있는 후보들도 TV 토론을 하든지 하다가 분리해주면은 내란 세력이 어쩌고 내란 세력이 그런 말 할 자격이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내란 이거 언제까지 써먹을 건지 그거 이제 그 무기 하나하고 또 하나는 코스피 마케팅이죠. 코스피가 지금 전 세계적인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서 코스피가 쭉쭉 상승을 하고 있는데 마치 이재명 정권의 치적인 것처럼 지금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치적인 것처럼 포장을 하는데 이것도 다른 경제 지표하고 보면은 치적이면은 경제가 전체 다 같이 좋아야죠. 그런데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코스피하고 다른 경제 지표가 따로 갑니다. 그런데 어쨌든 코스피로 이게 좀 수익이 생긴 분들이 많다고 하니까 정청래는 코스피 주식 자네 통장 보고 돈 많이 벌었으면 민주당에게 투표하라 이런 식의 참 국민을 우습게 하는 그런 발언들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사실상 코스피에 투자하는 우리 국민은 전체 5천만 국민 중에서 한 1,500만 명 정도입니다. 나머지 분들 중에는 정말 이 주식에 투자할 돈이 없이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바쁜 분들도 많죠. 그런 분들은 안정에도 없이 그냥 주식 가지고만 다른 게 내세울 만한 실적이 없으니까는 1년 동안 집권을 해도 내세울 만한 게 없으니까는 계속 주식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식을 하는 분들 중에서도 오히려 손실을 입었다는 사람이 더 많다. 이것도 언론의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죠. 자, 그리고 이 주식 이야기만 하면서 고물가, 고유가, 고환율, 정말 국민 생활에 직접적으로 와닿는 고물가,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고 속수무책입니다. 오늘 바로 이제 선거 D-1일 오늘 이제 국가 데이터처가 이제 매월 발표를 해야 되니까는 1일이나 2일날 발표를 해야 되니까 국가 데이터처가 오늘 5월 소비자 물가 동향을 발표를 했는데 이 소비자 물가 지수가
미국 이란 전쟁에 따른 고유가, 장기화 여파로 29일 만에 최고치 물가가 3.1% 상승했습니다. 아마 직접 느끼는 체감 물가는 더 클 겁니다. 일용품과를 관련해. 어쨌든 이게 2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3.1% 상승.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이게 원인 분석을 하는 건지 마는 건지 그냥 코스피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죠.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1년 전보다 3.1%가 올랐는데, 이거는 2024년 3월에 그때 그 농산물 작황이 좋지 않아서 농산물 가격이 크게 올랐던 때, 그때 3.1% 상승이었는데 그 이후 최대폭 상승이다. 그러니까 이재명 정권 집권하고 나서 지금 계속 물가가 1년 내내 올랐다는 겁니다. 1년 전보다 무려 3.1%나 물가가 올랐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안 하고 코스피 이야기만 계속 하고 있죠. 29개월 만에 처음으로 소비자 물가가 이렇게 3%를 넘어서니까 물가, 환율, 금리 모두 뛰는 삼고 현상이 막 나타나면서 K자형 경제 후폭풍이 본격화될 것이다. 이런 전문가들 우려가 나옵니다. 지금부터 코스피는 코스피대로 가지만은 K자형 경제 후폭풍, 이게 K자형이라는 게 양극화 현상이죠. 이 부유층은 더 부유해지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져 버리는 양극화. 이게 가장 우리나라 지금 가장 눈앞에 닥친 현실입니다. 근데 이거는 어떻게 할 그런 타파정권이 국정 운영을 할 실력이 문제죠. 실력이 없으니까 계속 코스피만 가지고 국제 반도체 호황에 따른 그 코스피 올라가는 것만 가지고 선거를 하고, 또 한쪽으로는 내란몰이하고 이렇게 선거를 하는데, 이거 내일 그 투표장에 가셔서 다 심판을 하고 경각심을 일깨워줘야 되는 그런 문제죠. 자, 일단 판세 가장 궁금하실 텐데, 지금 판세가 사실 이제 깜깜이 국면으로 들어갔죠. 깜깜이 국면으로 그 28일부터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가 되니까 깜깜이 국면으로 들어갔는데, 저도 어제 나름대로 이제 깜깜이 기간에 이 어떤 흐름이 그 여론조사 공표 금지되기 전에서 계속 이어지고는 있는데, 일정 부분에서 좀 약간 이제 변화가 있기도 하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특히 우려가 되는 것이 이 투표 적극적으로 하겠다, 적극 투표하겠다, 반드시 투표하겠다. 이쪽에서는 이 국민의힘이 앞서는 지역에서도 적극 투표층에서는 국민의힘이 민주당 그 응답자들보다 뒤지는 쪽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선거에 투표장에 반드시 좀 나가는 것이 진짜 필요한 시점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야가 각각 자체 분석을 했습니다. 판세를 자체 분석을 했는데, 이 자체 분석한 것이 있는 그대로 이제 그 보기보다는 이 여야가 내놓는 판세 분석은 전략이 담겨 있죠. 가령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이기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일종의 밴드 웨건 효과를 노립니다. 밴드 웨건 효과라는 게 풍악대가 풍악차가 막 지나가면은 풍악을 울리면서 지나가면은 사람들의 뒤를 쭉 따라가죠. 그래서 그런 밴드 웨건 효과, 계속 이게 승차를 확장하는 그런 효과를 노리는 쪽에서는 좀 아주 크게 봅니다. 많은 것을 이기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쫓는 쪽에서는 언더독 효과, 투견을 할 때, 개싸움을 할 때 밑에 깔린 개를 응원을 하는 효과. 자, 그런 것을 다양하게 감안을 해서 자체 분석 결과를 내놓습니다. 일단 그것을 좀 염두에 두시고 오늘 어떤 분석이 나왔는지 종합적으로 이 분석을 한 곳이 동아일보입니다. 동아일보 기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당은 시도지사 6곳, 재보선 5곳 접전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야당은 시도지사 7, 8곳 정도에서 해볼만 하답니다. 자, 이 야당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시도지사 7, 8곳 정도에서 해볼만 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삼전벽해죠. 제일 처음에 4월 말까지만 해도 무슨 시도지사 같은 경우에 경북 하나만 이기고 나머지는 다 질 거다, 이런 패배 의식까지 막 있었는데, 지금 7, 8곳 정도 해볼만 하다는 그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광역자치단체장 16곳 중에서 7, 8곳은 확보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큰 목표죠. 자, 근데 이게 과연 이제 달성이 될지는 내일, 봐야 됩니다. 내일 일단 6시에 출구조사 발표가 있으면 어느 정도 이제 윤곽이 나올 텐데. 그리고 이 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가 오늘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들하고 만나서 이제 서로 이제 설명을 하는 그런 자리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 쪽에서는 서울, 부산, 충남, 경남, 강원 여기는 초접전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울 오세훈, 부산 박형준, 충남 김태흠, 경남 박안수, 강원 김진태 이 5곳에서는 초접전 상황이다.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 양쪽의 투표율이 좌우한다. 투표장에 많이 가는 쪽이 이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대전, 충북, 울산도 끝까지 열심히 하면은 가능성이 있다. 자, 그리고 이 국민의힘이 이제 초접전이 아니고 우세하다 이렇게 판단한 것은 대구하고 경부 두 곳이고 나머지는 이 해볼만 하다가 한 7, 8곳 정도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지역들을 보면은 서울, 부산, 충남, 경남, 강원 여기도 초반에는 완전히 뒤지고 있었죠. 여론조사 그때 막 나올 때 15% 차이, 20% 차이 나는 것도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많은 부분이 지금 이 오차범위 안에 들어와서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고 공교롭게도 서울을 제외하고 지금 이 초접전 상황까지 올라간 데가 부산, 충남, 경남, 강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근에 이제 지원 요새를 다녀온 곳이기도 하고 그래서 지지층이 결집을 하는 그런 곳에서 초접전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 성부처가 되는 서울하고 부산에서 오차범위 내 엎치락 뒤치락 하는 접전이 지금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본투표 당일 지지층이 얼마나 투표장에 향하는지 그것이 이제 성패를 가를 분수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 투표장에 나가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재보선, 국회의원 재보선은 지금 14곳에서 치러지고 있죠. 여기도 14개 중에서 원래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던 곳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추경호 의원이 대구시장 후보가 되면서 자리를 내놓은 대구 달성이죠. 대구 달성인데 여기 이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출마를 해 있는데 여기서는 당연히 우세한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곳에 우세한 곳이 이제 국민의힘 판단으로 또 하나가 있습니다. 원래 14개 중에서 하나만 국민의힘이고 나머지 13개는 이제 민주당 거였는데 민주당 거에서 몇 개를 가져오는 제가 또 성부를 가르는 그 기준이 되겠죠. 김태규 후보가 나선 울산 남구 갑 여기는 김상욱이 이 울산시장 출마하면서 내놓은 곳이죠. 이 김태규 후보가 나선 울산 남구 갑 이 두 곳은 우세로 칩니다. 국민의힘에서 우세하다. 대구를 달성하고 울산 남구 갑. 이 공교롭게도 이진숙 방통위원장, 김태규 전 방통위 부위원장 그때 2인 체제로 그 이재명 정권하고 막 싸웠죠. 그 두 사람이 국회에 입성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좀 전투력이 많이 상승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윤용건 후보가 출마한 충남 공주 부여 청양 여기는 접전 양상이다. 이 원래 정진석 전 국회 부의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출마를 하려다가 포기한 곳인데 여기 이제 정진석 전 실장이 지원 요새도 합니다. 본인이 출마를 하지 않고 포기했지만은 여기가 지금 접전 양상으로 되고 있고 자 평택을 조국하고 출마한 평택을도 선거 당일 보수적 유권자들이 이 투표를 통한 단일화에 나선다면은 국민의힘 유이동이 승산이 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까지도 유이동하고 한교안 전 총리의 단일화가 확정이 안 됐습니다. 내일 투표인데 한교안 전 총리는 여기에 대해서 유이동하고 단일화를 해주는 조건을 제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은 유이동이 박근혜 전 그때 유승민 따라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던 것을 사과하라. 이거 하고 또 한교안 전 총리는 부정선거를 계속 강조를 하고 있죠. 거기에 대한 입장을 밝혀라. 이 두 가지 정도 조건을 지금까지도 유이동이 받아들이면은 아마 유이동 쪽으로 표를 몰아줄 생각인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지금 몇 시간 안 남았지만은 만약에 이게 그 단일화가 되면은 내일 투표장에 가면은 이쪽 지역 평택 을 지역에 있는 투표장에 가면은 한 사람이 사퇴했다고 그 게시판을 세워 놓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그 단일화 여부가 또 상당히 관심을 모으는 지역이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지금 나오는 이 정도를 그 국민의힘이 성과를 거둔다면은 이거는 정말 굉장히 선전한 거죠. 4월 불과 한 달 전 분위기에 비춰보면 굉장히 선전한 그런 결과가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이 선거 결과에 따라서 국정 운영, 그러니까 향후 선거 이후에 전국이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이거 몇 차례 분석을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힘이 영남권 단체장,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 이것을 만약에 싹쓸이를 하고 서울, 강원, 충남 같은 비영남권에서 원래 국민의힘이 자치단체장이었던 서울이나 강원이나 충남에서 일정 정도 선전을 거두면은 이재명은 상당히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죠.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렇게 되면 이재명의 공소 취소 이거는 하기 어려워집니다. 민심의 역풍 때문에. 그래서 이게 앞으로 이재명의 독주 그리고 이재명의 재판 털어내기 여기도 다 영향을 미치고 결과에 따라서 좌파가 대분열이 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도 지금 예상이 됩니다. 만약에 국민의힘이 선전을 하게 되면은 정청래 책임론이 불거지죠. 그래도 정청래는 뒤에 친문 세력이 있고 김어준 쪽이 있으니까 끝까지 8월 전당대회에 나서려고 할 텐데, 그렇게 되면은 정청래는 힘이 떨어진 상황에서 이재명이 내세우는 김민석 이쪽하고 송영길이든 김민석이든 이쪽하고 격돌을 하게 되니까 그 과정에서 좌파가 분열이 되고 이재명이 고립될 가능성, 여러 가지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서 상황 변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재명 집권 후에 1년 만에 치러지는 이 전국 규모 선거인데다가 좌파가 그 직전에 막 분열 조짐을 보였죠. 그때 김어준 방송에서 뭐 이재명의 공소 취소 거래설까지 막 나오면서 막 번지다가 이게 그 휴전을 한 상황인데 선거 끝나면 바로 다시 전쟁이 일어날 수가 있는 이런 모습, 이런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전국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일단은 국민의힘이 선전해놓고 가야 된다. 만약에 이번에 이 지린멸렬 하게 되면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 실력 없는 좌파 정권이 물가 팍팍 올라가고 26개월 만에 최고의 물가 3.1%를 기록하고 또 지금 안보 상황도 불안하고 잠시 후에 제가 설명드릴 텐데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재명 정권을 급진주의자, 이재명은 급진주의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그 칼럼 기고도 막 실리고 했습니다. 굉장히 불안하죠, 안보 문제도. 자, 그래서 이런 상황을 조금이라도 좀 안정화시키려면은 내일 투표장에 나가셔서 적극적으로 좀 한 표를 행사하시는 것이 절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